안녕하세요. 스토리 엑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를 사용해 볼게요. 함수는 기초편 없이 바로 기본 함수로 시작할 겁니다. 즉, 함수 사용 방법부터 데이터 형식별로 꼭 알고 계셔야 할 기본 함수들을 쉽게, 아주 쉽게 익힐 수 있도록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함수 또한 표시 형식처럼 입력된 데이터 형식에 맞춰 함수 선택 후 인수값에 따라 명령을 내려준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수학처럼 머리로 풀지 않아도 되지만 어떤 답을 원하는지 먼저 생각한 뒤 그에 맞는 함수를 적용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숫자가 셀에 표시되어 있어 썸으로 합계를 구했는데 오류가 난다? 이때는 셀의 형식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즉 셀에 있는 1이라는 숫자가 아닌 쌍따옴표로 묶여진 문자였던 거죠. 그럼 우선 숫자로 변환해주는 밸류 문자 함수를 먼저 적용한 후에 다시 썸으로 합계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셀의 형식을 이해하셔야 엑셀이 쉬워집니다. 함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또한 이전의 셀 서식에서 사용자에 따라 템플릿 스타일이 다르다처럼 함수도 사용자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는 같아도 어떤 함수를 선택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엑셀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수 마법사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인수와 데이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형식별 기본 함수 그리고 그에 맞는 실전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을 거예요. 이번 영상에 나오는 문제는 제가 강의용으로 선발한 예제들인데요. 꼭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직접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팁 하나. 함수를 가장 빨리 익히는 방법은 내가 이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를 먼저 말로 풀어보는 겁니다. 함수는 결국 그 생각을 엑셀 언어로 바꾸는 거거든요. 즉 인수를 말로 풀 수 있으면 이미 반은 끝났다는 겁니다. 함수가 어려운 이유는 인수를 이해 못했다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함수의 기본 구조는 간단합니다. 우선 등호로 수식의 시작을 알리고 함수명을 선택해 줍니다. 엑셀에 미리 만들어진 명령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괄호를 열어 해당 함수의 인수를 불러옵니다. 가장 중요한 인수는 함수명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데이터 형식별 셀 각과 셀 주소, 조건을 주고 괄호를 닫아 함수의 끝을 알려주면 끝입니다. 그럼 파일 열어 본격적으로 함수 풀어볼게요. 파일 열기, 엑셀 기본 함수 파일 열어주시면 됩니다. 암호는 11이고요. 우선 먼저 연산자 기호 몇 개만 살펴보고 갈게요. 수학 기호와 다른 거는 곱하기죠. 곱하기는 엑셀에서는 별표 표시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호 외에 슬래시로 표시됩니다. 여기서 음수하고 백분율 이 두 개만 한번 살펴보고 갈게요. 음수 같은 경우에 셀을 이용할 때 0을 빼주면 음수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냥 마이너스 300 쳐도 되겠지만 만약에 셀을 꼭 참조해야 된다 라면 0 빼기 300 해도 음수 표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백분율이에요. 백분율은 셀을 이용한다면 800 곱하기 0.1을 하면 80%가 되겠죠. 지금은 표시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80%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800 곱하기 만약에 셀을 참조하지 않는다면 10% 줘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많이들 헷갈려 하시거든요. 만약에 숫자를 썼을 때는 0.1로 하셔도 80% 결과는 똑같죠. 값의 차이인데 여기서 많이들 헷갈려 하셔서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결식이에요. 문자 연산자 하나죠. M%. 굉장히 유용하게 써요. 꼭 아시고 계셔야 될 건데 자격증 문제의 단골이죠. M%는 연결하는 거예요. D열 12행의 홍길동 M% 2열 12행 님을 연결하면 홍길동 님이 되겠죠. 전에 셀 서식에서 셀 표시 형식으로도 님을 표시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는 계산식을 써서 M%는 셀만 연결하는 게 아니라 값도 연결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접할수록 함수를 더 빨리 익히시니까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엑셀 M% 요거 해도 연결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엑셀 201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간에 공백을 놓고 싶다면 쌍따옴표 문자죠. 문자를 나타내는 거죠.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문자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공백을 하나 줬기 때문에 하나 띄워준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M%까지 주셔야 D열 13행과 공백과 2열 13행을 연결한다. 그리고 엔터. 이 정도 하고 넘어갈 건데 관계 연산식은 뒤에 논리식이 나와요. 함수 적용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네, 요거 하나 수정할게요.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이네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함수 풀어볼까요? 간단하게 목록 보여드릴게요. 오늘 배울 함수 목록은 컴활 2급 자격증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여기 음영을 표시해놨어요. 회색 부분 음영을 표시한 게 기본 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함수인데 꼭 알아야 된다는 함수죠. 그걸 범주별로 나눠놨어요. 인수가 간단한 함수 먼저 알려드리고 실무 함수에서 다시 다뤄드릴게요. 여기에 제가 인수를 한글로 풀이해놨고 그 다음에 함수 마법사 쓴다고 그랬잖아요. 함수 마법사는 영문으로 많이 표기를 하거든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함수 설명까지 넣어놨으니까 혹시나 혼자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수학 통계 기본 함수로 묶어놓은 건 sum, average, max, min, large, small 그 다음에 count, counter예요. 함수 개수만 많았지 굉장히 간단한 함수들이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되는 함수다라는 거. 함수 시작해 볼게요. SU까지만 치면 SU에 관련된 함수 목록을 모두 보여줘요. 여기서 SUN이죠. 그리고 꼭 보셔야 될 게 여기예요. 합계를 구합니다. 제가 그랬지만 함수는 여러분이 어떤 걸 하셔야 될지를 먼저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합계를 구하고 싶으면 sum이라는 함수를 선택하고 그에 맞는 인수를 선택해주면 끝이거든요. 합계를 구할 거예요. sum을 더블 클릭해요. 그러면은 인수를 보여줘요. 얘가 미리 number라는 인수고요. 숫자를 달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인수를 파악했다 그러면 함수 끝난 거예요. 문자를 주면 오류가 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코딩이 숫자로 코딩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 값이 아니면 오류 값을 내줄 거예요. 그리고 괄호, 대괄호 보이죠? 이 대괄호는 인수의 옵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점점점이죠? 예, 요거는 숫자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범위를 지정해서 숫자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수의 끝은 가로를 닫아준다 그랬죠. 그러면은 인수 목록이 없어지는 거 보이죠. 가로 닫지 않을 때는 아직 함수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해요. 하지만 함수를 하나 썼을 때는 얘가 자동으로 인식해서 가로를 닫아줘요. 2개 이상일 땐 무조건 가로 열고 닫고 해주셔야 돼요. 가로 닫고 엔터. 요거는 표시 형식을 바꿔주셔야 되겠죠. 표시 형식 가셔서 일부러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으로 바꾸셔도 되고 숫자로 바꾸셔도 되겠죠. 통합 목록이나 회계 목록. 쉼표 스타일 주시면 돼요. 이번 메뉴 숨길게요. 평균이에요. 에버리지예요. AV 치시면 에버리지 목록 다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넘버 달라네요. 오늘은 다 인수가 셀 범위만 지정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얘도 이렇게 날짜로 되어 있네요. 날짜 형식이 아닌 숫자로. 요거 한 번에 다 숫자 형식으로 바꿀게요. 범위 잡아서 쉼표 스타일 줄게요. 계속 날짜 나올 것 같으니까. 맥스는 최대값을 구합니다 라는 건데 뭐야 이것도 숫자죠. 예, 이 범위 내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함수 쉽죠. 예, 기본 함수기 때문이에요. 미니예요. 미니는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값. 함수가 한 300개 이상 되는데 그 많은 걸 다 활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기본 함수와 몇 가지 잘 활용할 수 있는 함수를 여러분이 이제 사용자가 그 범위 내에서 문제 해결을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라지예요. 인수를 보시면 셀 범위 내 몇 번째 큰 값이라고 지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함수는 수식 입력줄에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라지, 데이터 집합의 K번째 큰 값을 구합니다 라고 돼 있죠. 그리고 탭해요. 탭하면 더블 클릭한 거랑 똑같이 가로를 열어줘요. 그리고 어레이, 범위를 지정해 달라니까 이 범위 내 지금 어레이가 지나게 돼 있는 거 봤죠? 그 다음에 쉼표예요. 쉼표하면 K가 지나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몇 번째? 세 번째. 그러면 이 범위 내 3등을 구해준다라는 거야. 1등은 96점이 2명 있죠. 1등, 2등, 3등. 세 번째네요. 스몰은 작은 값이래요. 똑같은 경우에요. 탭하시고 어레이. 그 다음에 쉼표. 그 다음에 몇 번째? 두 번째 작은 값. 반대인 거죠. 그럼 거꾸로 올라가면 돼요. 45점이 2명 있네요. 어쨌든 두 번째도 45점이다 라는 거예요. 다음은 카운트 할 거예요. 이 두 개를 같이 볼 거예요. 하나는 카운트고 하나는 카운터예요. 이 차이가 중요해요. 얘는 숫자를 의미하고요. 얘는 문자를 의미해요. COUNT. 이 두 개네요. 예, 카운트, 개수를 세는 함수 목록이에요. 여기서 카운트는 숫자가 포함된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라고 딱 명기시켜주죠. 한번 읽어보시면 엑셀을 더 빨리 숙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카운트를 더블 클릭해요. 그 다음에
밸류는 숫자나 문자값 주면 돼요. 어쨌든 여기에요. 요 범위 내 카운트를 해라. 엔터 치면 세 과목이 나오겠죠. 이번에는 카운터예요. 카운터의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면 범위에서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죠. 아까는 카운터는 숫자가 포함된 거고 얘는 비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든 숫자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카운터를 해서 요렇게 셀 범위 지정하고 얘는 문자죠. 여기에서 밑에서 얘예요. 얘. 여기에서 제가 카운터를 썼어요. 카운터 함수에서 제가 A자를 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딜리트 눌러요.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결과가 0인 걸 보여주죠. 왜냐하면 카운터는 숫자만 개수를 세줘주거든요. 근데 범위 잡은 거는 문자예요. 그러니까 0값의 결과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sum이에요. sum은 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문제겠지만 얘는 다른 문제예요. 일단 함수 문제를 풀려면 내가 뭘 할지, 결과값을 어떻게 나타날지 먼저 이해하고 함수를 선택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계 점수죠. 먼저 얘부터 하고 그 다음에 누계니까 얘 더하기 요거 트렌치 코트, 그 다음에 벨벳 자켓 더하기 트렌치 코트, 이렇게 누계를 한다는 거예요. 얘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 셀 값을 누적할 건데 이거를 함수로 써달라는 거예요. 자, 여기 화면 하단에 상태 표시줄을 한번 보실래요? 숫자 같은 경우에 범위를 잡아주면 평균, 개수, 합계를 기본적으로 내주게 돼 있어요. 얘 다 더한 값이랑 얘랑 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함수를 써서 풀어보라는 건데 요거는 실무에서 많이 써요. SUM 합계를 낼 거니까 일단 합계를 구해요. 요거 일단 얘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콜론 해주시면 F6에서 F6까지 일단은 범위 잡아서 엔터 쳐요. 그리고 내려보세요. 그러면은 전부 다 어떻게 될까요? 합계가 구해질까요? 다 같은 값을 구해주겠죠. 왜냐하면 범위를 여기만 잡았으니까. 예, 요거 절대값으로 해결하실 수 있어요. 여기 F9에 F4 한번 눌러요. 그러면은 범위 F4는 고정하고 뒤에 있는 F4는 셀이 계속 참조되니까 누계가 되는 거예요. 요걸 이해하시면은 셀 참조를 어느 정도 이해하신 거예요. 그리고 엔터 쳐요. 그리고 데이터 끌기 하시면 아까 여기까지가 285만 6,600원이었죠. 어디 결과가 보이시나요? 처음은 고정하고 내려가면서 데이터 상대 참조 해준다. 연속 채우기 해준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으면 밑에는 썸만 내면 되겠죠. 여기 SUM 하고 범위 잡고 엔터하고 나머지도 연속 채워주면 끝나네요. 됐나요? 네,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맥스민 이거는 조금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맥스 가로 열고 범위 잡고 엔터. 민이에요. 최저값, 최저 점수. A스크장에서 E스키장의 최저 점수.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점수네요. 요거 하나 또 설명드릴게요. 계산을 시작할 땐 등호를 쓴다 그랬는데 이 등호 말고 플러스나 마이너스 사용해도 함수가 시작돼요. 우리가 이제 익숙하니까 는을 많이 하는데 플러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 플러스를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에서 라지죠. 라지를 하고 어레이 범위 잡아달래요. 이 범위의 몇 번째? K번째, 두 번째. 예. 그리고 엔터 쳐요. 보시면 더하기를 쓰지 않는 이유는 앞에 는이 또 붙어요. 질문을 종종 하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려 놓을게요. 스몰이에요. 두 번째 작은 값이네요. 여기에 왜 두 번째 작은 값이 42점인지도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41점 다음이 42점이죠. 두 번째 맞네요. 그 다음에 연속 채우기 하면 끝났네요. 다음에는 에버리지 A 예제 시트로 넘어가서 문제가 있네요. 1차에서 5차까지 평균값을 내는데 이게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에버리지를 써야 될지 에버리지 A를 써야 될지 헷갈리시는 거죠. 미실시와 중도도 평균값 계산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돼 있죠. 에버리지는 에버리지인데 요 미실시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결과가 틀리다는 거예요. 원래 자격증 문제는 함수를 제공하는데 이 문제는 제시를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익숙한 대로 그냥 에버리지를 쓰신 거죠. 에버리지 하시면 8.5가 나와요. 근데 여기 A를 하시면 결과값이 6.8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미실시까지 포함되면 5개를 나눠주는 거고요. 미실시를 포함하지 않는다. 에버리지는 4를 나눠주는 것 때문에 결과값이 틀린 거예요. 포함해라 했으니까 에버리지 A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틀리셨어요. 일단 무조건 데이터 이해해야 돼요. 상담, 개론과 영업 실습, 어학, 성적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의 차이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맥스와 민을 다 사용해야 돼요.
그럼 맥스 차이니까 빼달란 얘기예요. 요거 빼기 민이 되겠죠. 그러면은 1등과 꼴등의 차이 몇 점 차이냐? 44점 차이라는 거예요. 문제 이해하면 반 이상은 해결됐다고 보시면 돼요. 함수는. 그 다음에 카운터예요. 1일차부터 3일차까지의 기간 중에 그러니까 총 결석 횟수를 구하여라 라는 거네요. 결론적으로. 카운터 함수와 %% 함수를 쓰라고 그랬죠. 그냥 카운터 하면 되는 거죠. 카운터를 써서 요 범위 내에 x 3이겠죠. 3번 결성했다는 건데 %% 쓰라고 그랬으니까 %% 써야 되고 회를 붙이라고 그랬으니까 회를 붙여야 돼요. 근데 잘못됐네요. 범위가 잘못됐네요. 연수 기간 중이니까 나는 여기만 비열만 잡아놨지만 1, 2, 3 여기까지 다 잡아줘야 되겠네. 총 결석 횟수니까 10회네요.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자, 카운트 브랭크 시트로 가서 보시면 이번에는 미납한 학생 수의 미납자 수를 구하래요. 단 동그라미 표시는 대납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미납자 수죠. 제목만 봐도 데이터 이해돼요. 대금 납부 현황이잖아요. 납부했는 거는 동그라미라는 거죠. 그럼 납부 안 했다는 미납자 수는 비어있는 셀을 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는 카운트 블랭크 써서 범위에서 비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라는 거 하죠. 더블 클릭해서 인수는 레인지예요. 범위를 달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비어있는 거 하나 둘 셋. 함수 처음이실 때는 이 결과값도 한번 체크하고 가셔야 돼요. 끝났네요. 자, 이제 날짜 시간이에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 날짜 시간이 문자 형식처럼 굉장히 까다로운 애들이에요. 간단하게 요 기본 함수부터 함수 적용해볼게요. 시스템상의 오늘 날짜예요. today예요. 얘는 인수가 없는 애예요. today 하면 현재의 날짜 형식을 보여준다 그랬죠. 그럼 탭하고 보시면 가로 열고 닫으면 오늘 날짜를 보여주는데 중요한 건 시스템상의 오늘 날짜예요. 이게 내일 되면 자동으로 8월 1일이 돼요. 자동화 할 때는 today를 걸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얘는 변하는 값이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날짜 얘도 시스템상이에요. now를 치면 현재 날짜와 시간을 함께 보여준다라는 거죠. 인수 없는 거 보이죠? 조금 있으면 시간도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짜에서 연도만을 추출해라. 연, 월, 일 날짜 함수예요. 이게 기본 함수예요. year, day 쓰면 되는데 추출해라 라고 돼 있어요. 얘를 추출하면 되네요. year 살펴보시면 이게 1900에서라지만 1900년도부터 999 사이의 정수로 일정 날짜의 연도를 구합니다 라고 돼 있죠. 엑셀은 다시 말하지만 1900년 1월 1일이 시작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날짜는 숫자의 일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추출하면 되겠죠. 그리고 가로 닫아요. 시간 바뀐 거 보이죠? 데이터 추출하는 거예요. 함수로 MOMTH 여기서 7월을 구해야겠죠. 쉽죠? 이렇게 따로 볼 때는 쉬워요. 이제 조건이 많이 부여될 때는 어렵다는 거지. 날짜와 시간이. 그 다음에 시간이에요. 시간은 시분초로 추출하면 되는데 여기에 시간이 있네요. 얘를 활용하면 되겠네요. 11시 hour 써서 시간도 숫자예요. 고까지 수로 구합니다. 더블 클릭. 시열 삼행 참조만 해주면 되죠. 세컨드도 마찬가지. 여기 나타냅니다. 탭 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셋 참조하고 엔터.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날짜 형식으로 변환한다 그랬죠. 데이트를 한번 써볼게요. 엑셀의 시간 코드를 나타내는 수를 구합니다 그랬는데 연월일을 포함한다라고 보면 돼요. 일단 인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끝나요. 연, 월, 일의 데이터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월일 이미 구해놨으니까 연, 월, 일 주면 끝이네요. 그 다음에 타임도 똑같아요. 시분초, 시분초인데 현재는 데이터를 이미 연월이나 시분초로 나눠놨기 때문에 데이터 함수에서 다 합쳐주면 되지만 나눠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건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데이트 그 다음에 결과는 똑같죠. 한 번에 한 셀에 한 번에 해결된 거죠. 함수도 응용이에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문제 해결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어 함수예요. 문제가 있죠. 근무기간 2015년도를 기준으로 입사 연도 해서 이어 함수와 %, 근무기간 몇 년 근무했냐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1998년도에서 2015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돼요. 2015년 빼기 1998년도를 하면 나와야 되는데 얘가 샵샵 표시된 거는 표시 형식이죠. 요것도 일반으로 바꿔줘요. 이제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초보자들이 엄청 당황해 하시거든요. 표시 형식 문제다라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함수를 제공했어요. 이어 함수를 써서 17의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으셔야 해요. 이어 함수 쓰면 되겠죠? 쓰라는 대로. 그 다음에 요거 입사일 먼저 추출할까요? 그리고 엔터 치면 1998년도가 보이네요. 그러면은 여기에 시기이잖아요. 2015년, 2015를 빼면 돼요. 이게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얘는 17년 근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함수예요. 함수를 제공했네요. 출발 시간에서 도착 시간의 차이를 구하래요. 차이라는 건 무조건 빼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출발 시간이 9시예요. 9시에서 도착 시간 11시간이죠. 그러니까 11에서 9를 빼면 되는 거예요. 시간당 분은 제외하고 분은 제외하라니까 시간만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시 빼기 9시간 2시간이네요. 2시간에 시간당 4,000원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8,000원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시간을 추출하는 함수 함수 먼저 쓰고 도착 시간 먼저겠죠? 엔터 해보시면 10일 추출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빼기 요거 해주시면 2시간 됐네요. 그리고 곱해요. 4,000원. 끝났네요. 맞는지 한번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문자열 함수예요. 문자열도 재밌어요. 이 주민번호가 재밌는 예제예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다음에 뒤에는 성별을 구분할 수 있죠. 일은 남자, 이는 여자로 구분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에 문제 다 제시한 거는 답이 숨겨져 있어요. 여기 숨긴 셀 보이죠? 여기에서 숨기기 취소하면 답을 보실 수 있어요. 모든 시트의 문제의 답은 숨겨져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 답을 보지 않고 먼저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안 되실 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다 그래요. 여기도 아까 제가 답은 안 보이겠지만 숨겨진 셀 열어보시면 답이 있다라는 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실 때 풀이 문제를 한번 살펴봐 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데이터 추출해 볼까요? 문자열이에요. 문자의 기본 함수는 요 세 개의 기본 함수를 써서 주민등록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레프트는 왼쪽에서 데이터 추출하는 거고 라이트는 오른쪽에서 미드는 중간에서 데이터 추출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생년월일을 데이터를 추출해 볼게요. 주민번호에서 는 하시고 앞에 있는 6글자가 생년월일이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데이터 6개를 추출해 오면 문자 함수예요. 레프트. 지정한 지점부터 지정한 개수만큼 문자를 반환한다 그랬는데 문자 반환이죠. 자, 그리고 인수를 살펴보시면 텍스트 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오늘 함수 마법사 사용한다고 그랬죠. fx를 사용하면 여러분이 헷갈리실 때 오류 값이나 함수의 결과값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함수 마법사 들어가 볼게요. 인수를 얘가 미리 보여줘요. 텍스트, 인수 달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숫자를 달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를 또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주민번호를 체크해봐요. 그러면 주민번호에 쌍따옴표가 붙은 거 보이시죠? 문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주민번호에 하이픈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는 문자라는 거죠. 기호 하나가 추가됐다. 그러면 얘는 문자인 거예요. 얘는 이번에 숫자 달라는 거예요. 이게 6을 하면 결과값을 미리 볼 수 있어요. 결과값에 쌍따옴표가 붙었죠? 결과값도 문자라는 거예요. 얘도 문자다라는 거. 오류도 나중에 함수 마법사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별이에요. 성별이 여기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미드 함수 쓰면 돼요. 미드는 지정한 위치에서 지정한 개수만큼 돌려준다. 함수 마법사 써가요. 인수가 하나, 둘, 세 개예요. 여러분이 오늘 사용하는 인수 3개 제일 많은 거예요. 함수 마법사 써봐요. 그러면 텍스트 주민번호를 달라는 거죠. 스타트 넘버예요. 몇 번째부터 하이픈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여, 그리고 8번째인가요? 8번째부터 한 자리. 그러면은 1이 추출됐어요. 1도 문자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나이예요. 이분이 1965년생이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2025 빼기 1965년을 하면 되는 거예요. 60세네요. 레프트를 써서 요거 두 자리를 추출해 와요. 그럼 65년 됐죠. 앞에 1900년도가 빠졌죠. 그러면은 1900을 더해줘요. 1965년 여기에서 2025년을 빼주시면 나이 계산 되는 거죠. 60세 여자가 됐네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그리고 주민번호를 한번 넣어보시면 나이도 자동으로 바뀌고 여기도 2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게 엑셀 자동화예요. 다음은 텍스트 정보 함수예요. 문자 함수가 이런 게 있다. 정보 함수가 요거다 라는 거. 얘는 실무 함수에 가까워요. 추출해 볼까요? 간단하게. 가운데는 엑셀을 가져올까요? 미드 함수죠. 가운데 추출하는 건. 들어가 볼까요? 헷갈리니까 여기서 텍스트는 스토리 엑셀 컴퓨터 학원. 이 문자에서
몇 번째 우리가 엑셀을 가져온다 이랬으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액이 있네요. 그러면 네 번째에서 엑셀 이렇게 갖고 올 거니까 두 개. 네 번째부터 두 개를 추출하겠다. 그럼 여기 엑셀이라고 표시되죠. 그 다음에 글자 수예요. 요것도 문자 함수예요. 요것도 알아두세요. 많이 활용돼요. 텍스트 문자에 문자 수를 구합니다. 라고 돼 있죠. 탭하시고 텍스트 인수 하나예요. 그럼 요거 몇 글자일까요? 네, 10글자예요. 그 다음에 문자 연결이네요. 요거 %예요. 스토리, 엑셀, 채널 이렇게 할까요? 다 AAA가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대문자로 바꾸래요. 여기에는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래요. 여기에는 앞글자 한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래요. 그것도 문자 함수라는 거죠. 어퍼, 텍스트 문자를 모두 대문자로 바꿔줍니다. 라는 거 하네요. 그러면 얘도 인수 간단해요. 그냥 텍스트 지정만 해주면 돼요. 요거 AAA 그리고 엔터 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문자를 소문자로 반대죠. 이거는 로퍼예요. 여기 있어요. 예, 텍스트 문자의 모든 문자를 소문자로 반환합니다. 예. 함수가 굉장히 많죠. 예, 자주 쓰는 거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얼마만큼 익히느냐에 따라 활용도가 달라져요. 이건 간단한 함수인데도 많이 활용하지는 않지만 아시는 분들은 나중에 앞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야 되겠다 하시면 활용하시면 되겠죠. 프로퍼예요. 여기 있어요. 여기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주는 문자 함수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 꼭 알아두세요. 공백 제거예요. 얘는 ERP 다운로드 자료에 보면 공백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 하나 추가된 게 많거든요. trim이라는 함수를 적용하면 돼요. 보시면 텍스트의 양 끝 공백을 없앤다 라고 됐죠. 얘도 인수 텍스트 하나예요. 이렇게 주면 공백 없앴네요. 다음에는 정보 함수인데요. 아마 이 정보 함수까지 활용하실 수 있다 그러면 엑셀 함수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하고 계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추후에 실무 함수 에서 다시 다뤄드릴게요. 그 다음에 문제를 다룬 문제예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학번을 이용해서 입학 연도를 아래의 표기 예제를 사용해서 나타내라 했는데 학번의 두 자리는 입학 연도임. 입학 연도를 보니까 1900년도에 아니겠죠? 20이네요. 레프트 함수 써서 앞에 두 자리라고 했으니까 두 자리를 불러와요. %써서 연도까지 표시해줘요.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앞에 20을 표시해야 돼요. 많은 방법이 나오더라고요. 20하고 %써도 2009년도를 완성했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2000년도를 더해 주시는 분들도 문제 푸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함수의 재미죠. 답만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제시한 대로 논리식 시트로 이동해서 지금부터 관계,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서 논리식과 논리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논리식의 결과는 참과 거짓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값만을 반환합니다. 논리함수 또한 if, and, or와 true, false, if, error 정도로 많지도 않고요. 하지만 앞에 기본함수와 함께 논리함수는 여러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많은 일을 처리해 줄 수도 있는 함수가 논리함수입니다. 그중 if 함수는 엑셀의 필수 함수이기도 한데요. 논리식 기본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간단한 논리식부터 작성한 후에 논리함수를 사용해 볼게요. 문제 있어요. 논리식은 간단해요. A와 B를 비교할 수 있는 중간에 연산 기호를 주면 끝인데요. 결과는 둘 중에 하나예요. 참이냐 거짓이냐. 1번 문제는 배송지역이 부산이냐 부산과 같냐 물어봤죠. FO가 부산이냐. 부산은 문자예요. 쌍따옴표 하고 엔터 하시면 더블 클릭해보세요. 배송지역 F5번은 부산이 맞으니까 true 값을 반환한 거예요. 연속 채우기 하시면 그리고 더블 클릭해보세요. F열 6행은 경북이기 때문에 거짓이다. 펄스다라는 값을 주죠. 2번은 총 매출이 2,500 이상이냐 물어봤죠. 그러면은 연산자 기호 이상이다라는 연산자 기호와 비교해주면 되는 거예요. A 값은 총 매출이 되는 거고요. 연산자 기호는 이상이냐 이상 기호 크거나 같다 또는 이상 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2,500 이상이냐고 했으니까 숫자는 쌍따옴표 필요 없죠. 그리고 엔터는 더블 클릭해 보시면 2,500이 아니니까 틀렸다. 거짓이다 라는 값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00 이상이면 true 값을 반환하는 거죠. 답은 딱 두 개다라는 거. 논리식은 간단하죠. 논리함수 시트로 한번 넘어갈게요. 논리식부터 먼저 만들고 거기에 이제 논리함수를 적용할 건데요. and 함수와 or 함수를 쓸 거예요. 논리함수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and 함수 단어를 보시면 이고 그리고 이면서죠. 이거는 반드시 A와 두 개가 다 조건을 맞아 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값이 참이어야만 true 값을 반환한다.
한다. 그리고 오화는 여러 개의 조건 중에 하나의 값이 참이면 무조건 true 값을 반환한다 라는 거예요. 또는 이거나 라고 되어 있잖아요. A이거나 B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결과값은 true 값으로 반환한다. 그럼 일단 쉽게 풀어보기 위해서 논리식을 먼저 완성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방금 전에 풀었던 논리식 시트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조건식이 하나일 때는 AND다, OR다 라는 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의 조건이 이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논리식이 하나일 때 if를 한번 써볼까요? 여기 수식 입력줄 한번 보세요. 수식 입력줄 이미 결과는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라는 게 if 함수죠. if 함수를 먼저 써볼게요. if 만약에 탭해요. 로지컬 테스트. 논리식을 달라는 인수가 나왔죠. 논리식을 이미 줬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쉼표하고 만약에 value if true. 얘가 true 값일 때에는 어떻게 하겠냐? 부산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만약에 참일 때는 부산으로 표시하고 value if false. 거짓일 때는 그냥 공백으로 두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if 함수예요. 이게 끝이에요. 함수 마법사 한번 가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요. 그러면 true 값일 때는 부산. 그렇지 않을 때는 공백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true 값 이니까 부산의 결과값이 보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더블 클릭해 보시면 눈에 잘 들어오죠. 왜냐하면 공백을 줬기 때문에 참값만 부산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얘도 이미 논리식이 나왔기 때문에 if 함수 앞에다 주면 돼요. if 함수가 어려운 게 아니라 논리식 함수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기본 함수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논리식만 이해하시면 돼요. 됐네요. 논리 함수에 가서 이제 아까는 하나의 조건이었지만 지금은 두 개의 조건이에요. 이 두 개의 조건을 줄 때는 AND와 OR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거. 1번 문제를 풀 때 비분명이 수용차 이거나 했으니까 OR 함수를 쓰면 된다라는 거죠. 하나 이상의 인수가 true면 true 값을 반환한다 라고 돼 있죠. 탭해요. 그러면 로지컬. 논리식 첫 번째, 두 번째 점점점이죠. 논리식을 계속 줘도 돼요. 여기에 여러 조건이 부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수가 로지컬이니까 첫 번째 비분명이 는 이거 오타 내시면 안 돼요. 쉼표 두 번째 논리식을 주면 돼요. 사형 부서가 가로 닫아요. 그러면 그리고 함수마법사 들어가 봐요. 함수마법사 사용하세요. 초기에는. 그러면은 이해가 굉장히 빠르게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개 다 틀렸다니까 둘 중에 하나면 true 값을 반환하지만 두 개 다 틀렸으니까 당연히 틀렸다라는 false 값을 내주죠. 확인 눌러요. 그러면 더블 클릭해요. 그리고 true에 가보세요. 그러면 승용차 H고 영어 빔 두 개 다 맞네요. 여기도 true 있네요. 더블 클릭해보세요. 비품명이 승용차 H는 아니지만 사용 부서가 영어 빔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true 값을 반환한다 라는 거죠. 이게 오화예요. 그리고 혹시 여기에 AND 함수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은 true 값이 반환됐지만 AND 단어만 바꿔주시고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true였던 결과값이 false 값으로 바뀐 걸 볼 수 있어요. 왜? AND 함수를 썼기 때문에 두 개 다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함수가 처음이다 그러면 논리식을 먼저 완성하신 후에 if 함수를 쓰시면 돼요. if가 어려운 게 아니라 논리식이 어려운 거예요. 만약에 이 논리식이 맞다면 A로 줄까요? 그렇지 않을 땐 공백. 그러면 두 개의 true 값이 다 썼으니까 A가 두 개이겠죠. 이렇게 이 부분을 완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if를 클릭하시고 함수마법사 들어가 보세요. 함수마법사 쓰는 방법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if를 클릭하면 if 함수 마법사의 인수를 보여주는 거고요. or 함수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or 함수에 적용되는 함수 인수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오류값 찾기 편하거든요. if 함수에서 오류 나면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기되고요. or 함수에서 오류가 나면 or 함수에 빨간색으로 오류값을 표기해줘요. 그래서 여기 함수명을 클릭하면 함수 마법사도 이동해 준다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확인. 요게 논리 함수예요. 그리고 논리식을 써서 논리 함수를 완성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한번 해볼까요? 사용 부서가 전상 운영팀이고 그랬네요. 그럼 AND 함수죠. 얘도 맞고 얘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V가가 300 이상인 거. AND 함수라고 먼저 파악하신 후에 논리 함수 들어가면 되죠. 이번에 함수마법사 먼저 써볼까요? 사용 부서가 비열 육행이 뭐일 때 전산 운영팀일 때. 이거도 오타 내시면 안 돼요. 전산 운영팀 아니니까 거짓값이 나왔죠. 두 번째는 구입가가 300 이상일 때 300 그러면은 얘 구이가 300 맞으니까 참값을 내죠. 요렇게 먼저 확인하시고 더블 클릭 한번 하시고 참값이다 거짓값이다 맞네 라고 하신 다음에 if 함수를 쓰셔라 라는 거예요. 지금은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논리 함수는 조건에 부여할 때 그 완성된 논리식을 어떻게 표현하냐 라는 게 if다 라는 것 정도만. 나중에 이제 if도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현재는 논리식 한두 개 정도에 대한 것만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여기 이제 참값 거짓값을 넣어
부여주면 되겠죠. 3일대에는 비하가요. 이번에는 함수마법사에서는 문자 입력한 후에 쌍따옴표 할 필요 없어요. 얘가 자동으로 부여해줘요. 그렇지 않으면 공백. 밖에서 쓸 때는 쌍따옴표 꼭 줘야 돼요. 다음 영상에서는 if를 좀 더 복잡하게 조건 많이 부여해볼게요. 앞에 있는 기본 함수들을 활용해서 if 문제 조건식을 더 많이 부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